그렇게 뻥 뚫리는 연애 상담 김지훈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둘 다 목소리가 비슷해요. 네. 아니, 마음만 통하면 됐지. 이렇게 목소리까지 닮아가면 네. 안 되는데. 네, 막 지금 뭐 여기 막 휴지 쌓여 있고 막 뜨거운 물 막 붓고 난리 났죠. 거의 네. 와우 병원에서 네, 지금 네. 방송하는 네. 기분이에요. 링겔만 있으면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김지훈 간사님 되게 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옮으셨나 봐요. 네. 어떻게? 증상이 약간 비슷해요. 아, 진짜. 어떡하실 거예요? 1,000원 내드릴게요. 변비. 아, 1,000원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꼭 들고 가시고요. 네. 아, 네. 아, 오늘 뭐, 병원이 그렇게 사람이 많다면서요? 네, 저 뭐 대기인 수 50명이었고 포기하고 네. 왔어요. 네. 아, 저도 웬만하면 감기 안 걸리는데, 네. 김지훈 간사님 이렇게 마주보고 한 30분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그래서 여기 또 갇힌 공간에서 네, 바이러스 이렇게, 침투. 네. 네,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네. 옮으셨나 봐요. 아, 저의 사명은 이제 3부 홀리브라더스에게 이 감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네. 또 사명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연말에 또 감기까지 걸려갖고 많이 바쁘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네, 뭐 강의하는데 감기 때문에요. 네. 진짜 조금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막 네. 병원 가서 막 주사 맞고 막 마스크 쓰고 집에 있고 막 별의 별 그 민간과 그 의학을 막 다 했는데도 이번 바이러스 되게 독하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네, 조금 진짜 매해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뭐 혼자 할 만큼 네, 그러네요 이번에는. 고생이 많으시죠? 네, 네. 모두들 감기 진짜 이번 감기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저도 이렇게 목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이제 네. 깨닫네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네. 직업인데 맞아요. 목이 가니까 너무 관리를 못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죄책감과 함께 그런 게 이제 막 내 목이 내 목이 아닌데 네, 이제. 맞아. 그래서 참 네. 저 웬만하면 약속 잘 취소 안 하거든요. 네네. 특히 모임, 네. 네. 파티 네. 절대 안 하는데. 그렇죠. 하시지 않을 캐릭터인데. 절대 안 하는데 월요일 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파티 과감히 취소하고. 오늘 방송 때문에 취소하신 네. 거죠?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방송 때까지 내가 목이 안 난다면 그렇죠. 그건 정말 프로가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 때문에 오는 친구들 4명이나 있었는데 네. 정말 미안해. 네. 너네끼리 놀아. 그러고 선동만 하고 집에 있었어요. 네, 진짜 저도 이번 주에 죄책감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막, 관리를.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방송에서 어떤 아나운서 분이 목이 완전히 쉬갖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번 바이러스는 정말 좋게. 이건 꼭 죄책감이 가지진 않아도 되겠어. 뭐 이런 생각.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네, 우리 인간이니까요. 네. 우리 조금 자유해져요. 네. 네, 여러분, 365일 맨날 똑같은 목소리만 들을 수 없잖아요. 네. 달달한 솜사탕이 또 이렇게 좀, 네. 눅눅하지만. 네, 조금 눅눅하네요, 오늘 진짜. 네, 눈 맞은 솜사탕. 네. 씹는다 생각하시고요.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이런 목소리도, 네, 즐겨주세요. 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방금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신뢰와 사랑이라는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테니 솜사탕을 매주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 1인입니다. 고백을 받고 최근에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된 30살 자매고요. 형제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꾸준한 모습에 믿음이 갔고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로 아껴주는 진심이 느껴져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와 함께 있으면 설레거나 시간 가는 줄 몰라야 하는데 저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1년 정도 직장과 학업을 병행해야 해서 너무 바쁜 생활에 지친 상황인데요. 이성교제를 시작하는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형제는 간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공동체에선 눈에 잘 띄지 않고 눈에 띄는 매력은 없고 말이 많거나 재미있거나 캐릭터가 분명한 스타일은 아니고 평범하죠. 하지만 감정의 속도를 잘 맞춰주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특수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요.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지쳐서 이 형제에게 에너지를 못 쏟는 건지 아니면 신뢰가 가는 형제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감정적인 부분이 없이 교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힘든 건 아닌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면서 생각해보라. 감정적인 부분은 뒤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와 설레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건강한 이성교제일까요? 하시면서 신뢰와 사랑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바톤 터치요. 네. 아, 이근영 수고하셨어요. 네. 글쎄요. 신뢰와 설레임 때마다 다르겠죠. 그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비율은 계속 네.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로맨스가 너무 느껴지지 않는다면 네.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내가 정말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로맨스가 너무 없다면 네. 그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30대 정도 되신 자매님들께서 이런 형제분이 계실 때 마음을 못 열다가 뒤늦게 대성통곡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네.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이 만남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사연 중에 꽤 많은 사연이 그때 제가 왜 마음을 못 열었을까요? 지금 다시 그 사람이 제 곁에 온다면 제가 다시 마음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러지. 저는 너무 뒤늦게 제 마음을 알았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런 사람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후회에 그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주변 분이 조금은 더 천천히 만나보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에 저도 한 표 네.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상대 인생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교제 시작한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분이 지금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꾸준한 모습에 믿음이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진심이 느껴졌다. 근데 이것보다 더 봐야 할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싶어요. 어떤 한 남자에게 30대 자매가 이 정도의 가치를 느꼈다면 거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기도해야 되겠죠. 네. 대신에. 근데 이제 이용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 마음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조금만 더 관계를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투명한 로맨스 안에서는 그래도 10개월이 넘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끝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놔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에겐 더 많은 선택이 있을 것이고 이분에겐 조금 더 적은 선택이 남는 거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셨기 때문에 연애가 에너지가 쓸 수 없으실 만큼 힘드신 것도 있고 또 이분에게 로맨스가 없으니까 또 그런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기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총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은 저는 다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그거에 맞게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 하나 기후로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제 사랑하고 헌신할 결정이 끝까지 되지 않는데 그 남자의 사랑을 내 인생의 안정감으로 이용해서 그 남자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봄날은 간다처럼 나쁜 여자 주인공은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적당한 때에 놓거나 아니면 돌이키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설레임과 사랑 설레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설레어가지고 망한 영이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갑자기 무슨 만화에 나오는 갑자기 박사님 같으세요? 갑자기 확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설레이는 거에 또 막 집중해서 사랑에 빠져버리시는 분들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또. 예. 근데 적절한 그 비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설레인다는 게 섞어야죠.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설렘이 너무 없다. 이것도 또 또 곤란하죠. 곤란하고. 네. 또 로맨스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남자와 여자는 또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여자분들 대부분 늦게 문이 열리죠. 그리고 네, 늦게 맞아요. 문이 열린 문이 또 웬만해서 또 안 닫혀요. 네. 맞아요. 여자가 문이 열리는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르겠죠. 철들 때? 그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철이 들 때? 뭐 이런 거? 깨달을 때? 네, 그 자기 마음이 좀 겸손해질 때? 이런 거? 네. 뭐 선물, 명품 백 받을 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는? 네. 그건 아니죠. 네. 진짜, 네. 저는 지금 맞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 겸손해질 때, 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게 될 때, 네, 고마울 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야,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해주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막 이럴 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겠죠.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설레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설레고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짝이면?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좀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기준이 되면 좀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뢰와 사랑님.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나의 배우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어디에 더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좀 끌렸던 이유, 이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남자분이 굉장히 지금 이 남자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요, 본인이 원하는 패턴으로 바꿔보세요. 네네. 그러면요, 마음이 생길걸요. 자기가 원하는 패션이나 어떤 스타일로 남자분을 조금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여자들도 상당히 간지를 보죠, 솔직하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약해요. 그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렇게 바꿔주시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이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남자분들 꾸며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주시잖아요. 네. 좋은 분들은. 아이템 몇 개만 바꿔도 모자 하나 씌워도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뢰와 사랑님 좀 그런 그런 방법들 한번 또 사용해 보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설렘을 주는 맞아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자분도 노력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서로 그러면서 조금 상승작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둘이 손잡고 쇼핑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리티지 메스카이어의 응답하리 듣고요. 계속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응답하여 주시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연말 연시 또 간사님께서 드라마를 통한 또 연애 상담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요즘 재밌게 보신 드라마가 있으시다고요? 네. 뭐 그분들은 원하지 않지만 요즘 드라마의 제왕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앤서니 킴과 이고은 작가의 그 사랑이 이제 러브 모드가 생성됐잖아요. 드디어. 네. 보다가 지쳐갖고 거기까지 아직 못 갔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러브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근데 굉장히 늦게 러브라인이 터졌잖아요. 15회쯤에 했는데도 전 정말 그 러브라인을 그렇게 늦게 터뜨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스토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제가 거기서 봤던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앤서니 킴 그 멋있는 그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굉장히 성공지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자신감 많은 그 앤서니 킴의 본명이 김봉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고은 작가만이 그 사람의 그 본명 김봉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앤서니 킴이 아닌 김봉달의 그 앤서니 킴이라는 담을 넘어서 김봉달이라는 존재한테 탁 내리꽂히면서 가잖아요. 그 이고은 작가가. 근데 거기서도 그 캐릭터는 약간
정직하고 진정성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대찬 힘이 있는 어떤 여성 캐릭터이잖아요. 그거 이제 김봉달의 매력을 이제 느끼게 되고 이번에 이제 서로 그 김봉달 씨도 앤서니 킴이 아니라 김봉달 씨로서 이건 작가의 네. 매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참 제가 그거 그냥 드라마 보면서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는 참 누구를 대할 때 이렇게 앤서니 킴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대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고 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참 그 사랑이라는 거는 앤서니 킴이 아니라 김봉달을 알아봐주고 김봉달을 좋아해주고 김봉달이라는 것을 알아채주는 사람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들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김봉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김봉달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김봉달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봉달은 눈이 안 보이시는 어머니와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겪었던 내적인 갈등을 갖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네. 캐릭터이고 앤서니 킴은 그 제국이라는 프로덕션을 세웠던 신화적인 인물로서 실패란 네. 없이 걸어오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으면서 네. 그러나 다시 재기한 어떤 이런 맞아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참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앤서니 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김봉달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참 되게 좋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 많지만 또 멋있어 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 서로 안에 김봉달을 보고 만나고 그 존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참 우리 시대에 진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연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드라마의 제왕을 보면서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 이고은 작가의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들어요. 거침없이 김봉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참 사랑은 때로 그렇게 담을 넘는 용기인 것 같아요. 네. 담을 넘는 용기. 담을 넘는 용기. 네. 김봉달이 주춤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네. 겉모습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닐까 속사람 네. 가운데 과감하게 진입하는 용기. 그렇죠. 가장 그 연약한 내면 어떤 가장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과거가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존재를 파악하고 다가가는 것. 결국에 사랑의 여정이라는 거는 계속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매력과 아름다움과 여기서 시작했다가 다 그 양패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끝은 결국에 가장 우리가 참 죄인으로서 가졌던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상처와 좀 그러한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이 필요한 참 그러한 여정이 연애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봉달을 통한 은혜. 김봉달. 네, 저 우리 모두 네. 안에 있는 봉달 씨를 사랑하는 2014년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애인이 하는 게 막 너무 짜증이 나다가도 저게 속에 봉다리가 있어서 저러지 마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왜 이렇게 긍휼함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거 보고 남편을 네. 더 이해하게 되셨나요? 그럼 진짜 많이 적용이 되죠. 네. 왜냐면 제 안에도 봉다리가 있고 저희 남편에도 봉다리가 있으니까 그 결혼을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한. 근데 그게 결혼하면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게 아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든 커버가 돼요. 근데 이게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그게 지금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첫 아이를 낳고 아이 1살, 2살 될 때까지가 이제 부부 관계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오고 뭐 저희 부부도 뭐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온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시간이 또 지나면 긍휼함이 생긴다는 거. 서로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이 이제 요즘 서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각자 그 연약한 봉다리와 봉다리가 만나가지고 그 또 시간을 지나가니까 막 처음에는 막 그러죠.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모습 실망했어. 막 이런 걸 막 서로 막 어떤 부부나 또 어떤 커플이나 하게 되지만 그 산에 딱 또 넘으면 저 김봉다리가 있어갖고 저러는구나. 저 봉다리를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안에 있는 김봉달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연인들의 서로의 몫이 아닐까 싶네요. 따뜻해지네요. 네. 서로 안에 있는 봉다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감싸주는 것. 네.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앤서니 킴이 아니라 봉다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는 뭐 늘 앤서니 킴이랑만 살고 싶은 그런 그렇죠. 욕구가 있잖아요. 네. 사실 봉다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봉다리가 나오면 막 짜증이 나요. 짜증내고 봉다리 들어가. 이러지. 네. 속았어, 내가 속았어, 막 이러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오히려 봉다리를 과감하게 상대방의 봉다리를 알아주고 또 네. 감싸 안아주고 안아주는 것. 네. 연말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의 본명을 알아주는 사람과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분들보다 행복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내 본명을 안아주는 사람. 네. 본명. 참. 네. 참 좋네요. 네.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각자는 다 정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의 정서적인 이름을 붙여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되게 불쌍해요. 못난이. 외톨이, 뭐 못난이, 뭐 실패자, 찌질이. 막 이런 것들 긍정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서로의 정서적인 이름을 알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런 그런 정서적인 본명을 아는 분하고 연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새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내 아이의 정서적인 이름은 뭘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분명 아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단어들이 우리 김준관 선생님 살짝 공개해 주세요. 저는 외톨이였어요. 외톨이.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랐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제나 쓸쓸하고 혼자 있고 외로워. 이게 제 정서적인 이름이었죠. 네. 그것을 남편분께서 알아주시고 네, 더 강인하게 해주셨죠. 더 강한 외톨이로. 네. 아예 강한 외톨이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직면하고 제가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 남편은 약간 뉘앙스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외로움 자체를 덮어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외로움을 일지하고 스스로 이겨내게 도와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외로움의 이름이 다 같이, 정서적인 이름이 다 같이 외로움이라 하더라도 어떤 캐릭터는 정말 더 이렇게 계속 위로를 받으며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캐릭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캐릭터는 제가 외로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저의 캐릭터 자체는 또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그저 위로해 주기만 했다면 저는 성장할 발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나는 잘났어. 이렇게 이렇게 상대의 필요를 못 느낀 채 굉장히 그렇게 했을 텐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의 그 외로움을 그냥 위로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가이드를 준 케이스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훨씬 더 좋았던 성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그때 가장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난 당신이 좋아. 김병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저 훈련 담당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너를 꺾을 수 있는 남자는 몇이 안 되고 너가 이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너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때 되게 좋은 조언을 받았었고요. 네. 저에겐 그것이 성장이 되게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저만 계속 그래 네가 외로워 힘들었어 이랬다면 꺾이지가 않았겠죠. 네. 그 상태 그대로 더 거칠게 아마 조금은 더 너무 저돌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참 연애와 결혼의 여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참 우리가 참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을 도전하시고 성장을 시키시고 모험시키시고 이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참 그렇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가요. 훈훈한 마무리. 정말 사랑의 도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구석에서 움츠려 있던 봉다리에서 이제 과감히 사랑하는 자로 콜링을 받는 우리. 갑자기 막 이런 성경 말씀도 생각나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또 갑자기 홀리하게 생각이 나요. 이런 게 연애 부흥회죠. 연애로도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은혜 받으신 분, 자,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빙유 님이, 갑자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저도 누군가 불러주는 그때의 빛과 향기를 지닌 꽃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이 명시죠, 정말. 그렇죠. 꽃. 누군가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는. 맞는 것 같아요. 봉달씨 불러줬을 때 앤서니 킴이 되는 거죠. 참.
로백류님이 늦은 청취자 완전 몰입 중이라고 완전 꽂혔다고 하시면서 네, 저희도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네. 아, 우리 속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또 그 사람에게 솔직해 줄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네. 솔직할 수 있느냐. 그렇죠. 봉다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아,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식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스펙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보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그 연약한 나를 꼭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인내해주고 사랑해 줄 것인가. 네. 그런 사람 리스트에 하나 넣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네. 어떤 사람 근데 그거는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첫 판부터 나를 받아주냐고는 전혀 다른 뉘앙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네, 그 첫 판에 막 처음부터 그게 되지는 않아요. 나 봉달인데 이런다고 해서 좋아하는 네, 사람은 처음부터 그건 없겠죠. 되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맞아요.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게 하나씩 돼가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단계를 잘 밟아가는 좀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참 사랑이라는 게 어렵죠. 단순하진 않아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시죠? 이제 7년 차로 접어들고 있죠. 근데 횟수로 7년이고요. 언제 했죠? 네, 하여튼 6, 7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혼기념을 두 분 다 두 번이나 까먹었죠. 저희 굉장히 쿨한 부부예요. 네, 2번이나 까먹었어요. 네. 정말 쿨해요. 네. 7년 정도 됐는데 사랑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것들 계속해서 또 내면에 있는 것을 나도 보고 또 그 사람도 보고. 그럼요. 사랑의 여정. 네. 하지만 처음부터 봉다리는 아니라는 거. 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12년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솔로 대첩도 여의도에서 화려하게 열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네, 제가 그거 보고 참 경찰과 비둘기가 많았다는. 네. 안타까웠죠. 정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좀 오랫동안 서로 관계를 이어가느냐도 참 중요한 거.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저는 그거 뭐 여러 가지로 뭐 그거에 대한 관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거기 나온 남성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좀 했어요. 네. 두 가지 마음이겠죠. 네. 두 가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나온 소수 여성들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참 근데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참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이 되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참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 그 여의도 그 남성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좀 이래저래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까움도 많이 들지만 그냥 참 우리 너무 사랑받고 싶은 사랑을 찾고 싶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좀 너무 허망하게 끝나서 네. 정말 사회적인 이슈죠. 뭐 그런 정말 행사가 실제로 열렸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어떤 사람은 커플들을 위해서 솔로들을 가둬놓기 위한 전략이다. 뭐. 가장 통찰력 있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랑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또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얼만큼 사랑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 끝자락에 서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봅니다. 네, 참 우리가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마무리 하시면서 난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은 어땠나,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 그러면 난 어떤 짝이 필요한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양한 연애 상담 중에서도 동일한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